슬로우 모션으로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숙입니다. 엄마대학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정보는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이런 이야기보단 경험과 그다음에 제가 정말 살면서 터득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안 봤다라고 생각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오류가 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런 거를 경험하고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더 부연 설명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시려면 이렇게 댓글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좋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개념을 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하자. 두 번째는 내가 100% 알고 있는가, 100% 알았을 때 그 희열감? 이걸 한번 느끼게 해주자. 이거를 주로 저학년 때는 많이 연습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학습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 저는 개인적으로 정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직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고칠 여유가 생기고 고칠 기회가 생기지, 자기가 정직하지 않게 그걸 커버한다면 성장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 정직성만은 꼭 키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해요. 답안지를 베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를 다 안 했는데도 다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이 정직성이 이 아이의 학습적인 면도 망친다는 거를 저는 아주 호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직성은 삶에 있어서 저를 성장시키는 핵심 키워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땐 저희가 시험을 보고 나면 짝꿍하고 이렇게 채점을 나눠서 했었어요. 바꿔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평균 90점이 넘으면 이렇게 상장을 줬었어요. 제가 그 상장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꼬셨죠. 너 이거 하나만 나 맞게 고쳐주면 나도 하나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쁘고 참 착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 부탁을 들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둘이 공모한 거겠지만 제 생각엔 제가 더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세월이 지나도 너무 가슴에 남아요. 왜 그랬을까? 그게 뭐라고? 그때 그 사건, 그거는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기억은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너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렇게 그 순간 내가 뭔가 좋다고 작은 걸 얻자고 평생 이렇게 마음 쓰이며 살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정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정직에 대한 이제 예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전국 과학 실험대회인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내 파트에서 대회에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생물, 화학, 지구과학, 물리인가? 뭐 이렇게 아무튼 과목별로 이렇게 네 가지 파트에서 과학 실험 대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생물 파트 선수로 뽑혔어요. 저하고 이제 한 친구하고 같이 그 생물 파트로 뽑혀서 1년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대회가 아마도 되게 추웠던 거 보니까 가을, 늦가을쯤 됐을까? 뭐 이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이제 저희 아주 시골 학교거든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시골 학교니까 과학실은 있어요. 그런데 과학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현미경을 보는 방법도 모르고 이 실험 도구를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도 생물 파트로 이렇게 생물로 과목으로 대회 나간다 하니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 파트너랑 같이 이렇게 개구리도 잡아다가 한번 실험도 좀 해보고 교과서에 나오는 건 다 외웠어요. 집신벌레, 아메바 뭐 이런 걸 다 외우고 현미경 조제법까지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선생님 한 분하고 우리 이제 각 파트에 2명씩 8명 친구들하고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어느 큰 대학을 간 것 같아요. 대학을 갔더니
큰 강당에 이만한 이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쫙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현미경과 장비들이 이렇게 쭉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테이블을 차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되었죠.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어떤 이제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 안에 있는 생물을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게 과제였어요. 그 당시 이제 팔절지 큰 시험지 2장이 답안지로 옆에 놓여 있고 실험할 수 있는 도구들이 쭉 놓여 있어요. 다른 애들 이렇게 테이블을 보니까 다른 애들은 뭐 샤알레에서 뭘 이렇게 꺼내고 스포이드로 뭘 하고 뭐 현미경으로 보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제 하는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운 대로 언더글라스를 놔야 되지 않겠어? 스포이드로 찍어서 올리고 커버글라스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갖고 거기까지는 이제 남들하고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경 위에 놓고 그걸 되게 들여다봤죠. 그런데 이 배우를 어떻게 맞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맞추긴 했는데 뭐 점 같은 게 후다닥 왔다 갔다 할 뿐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시험은 시간은 다 돼가고 다른 애들은 뭐 그리고 쓰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데 우리 둘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네가 작성해라. 내가? 네가 해. 뭐라고 쓰지? 우리 이거 집신벌레 같지 않냐? 그럼 우리 집신벌레 이걸 아예 외우니까 그려서 쓸까? 뭐 이런 막 공부를 하다가 그래 그럼 내가 답을 쓸게. 그리고 이만한 8절지 시험지 2장 위에 제가 맨 위에 글을 씁니다. 현미경으로 쳐다보았으나 너무 작아서 빨리 움직임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서 이게 무엇인지 모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이 볼까 싶어갖고 이제 얼른 덮어가지고 이제 거길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실험 장소로 간 거예요. 이번에는 막 낙엽들 하고 뭐 막자사발인가 뭐 이런 거 하고 뭐 막 스포이드하고 막 이런 게 쫙 또 놓여 있어요. 이번 과제는 이 나뭇잎이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막막해요.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거를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를 구분하려면 액체화 시켜야 되지 않아? 시험액을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단오날 할머니가 나 창포 삶아가지고 머리를 그 창포물에 감겨주셨거든? 삶을까? 그랬더니 친구가 맞아 시금치 삶으면 물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뭇잎을 삶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물어보세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삶습니다. 왜 삶아요? 창포물 삶고 시금치 삶으면 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뭇잎을 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찢는 친구, 뭐 써는 친구, 뭐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이제 나뭇잎을 울거낸 물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시약을 떨어뜨렸더니만 색깔이 변하는데 이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그 보라색으로 변하고 막 이런 것이 어떤 게 알칼리인지 산성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나니? 안 나. 야,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 이거 공부해갖고 이거 시험 봤던 거 아니야? 와,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머리를 팍 쥐어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벌써 또 이제 뭐 해가지고 실험 과정을 또 막 이렇게 써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또 쓰래요. 또 내가 쓰라고? 답 써봐. 그래서 뭐라고 쓰냐. 그래서 또 이렇게 8절지 시험지를 펴놓고 고민 끝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가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나뭇잎을 삶아서 물을 추출해서 스포이드로 시약을 떨어뜨려서 색깔이 변했는데 이 변한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파란 초록색으로 변하고 이런 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내가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변했을 때 어떤 색깔을 띠는 것인지를 잊어버렸으므로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써야 길게 써서 한 2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또 남이 볼까봐 덮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왔죠.
다른 친구들은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숙소를 하나 정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친구들이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봤냐 막 이렇게 선생님이 물으세요.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이제 눈치 보고 우리 다시는 어디 가서 뭐라고 썼는지 얘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제 일정이 끝나고 이제 발표 시간이 된 거예요. 큰 강당에 전국에서 모이는 고등학생들이 꽉 차 있고 그 강당이 엄청 컸어요. 그 강당 맨 끝에 문 뒤에서 저희들은 서 있었어요. 여기 밖에는 이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발표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나가서 기차를 타고 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맨 뒤에 이렇게 서 있었죠. 벽에 기대서 다들 이러고 이제 서 있었는데 동상, 은상, 금상 쫙 발표를 하고 박수를 치고 애들이 막 뛰어나서 이제 수상을 하고 우리는 이제 맨 뒤에서 좋겠다 쟤네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물부에서 금상 갑자기 우리 학교를 부르는 거예요. 전국고등학교 이재수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전국고등학교가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전국고등학교 또 부르는 거예요. 우리인가? 근데 이름을 우리를 부르니까 선생님이 너네라고 나가라고 막 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맨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저 앞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어요. 달리는데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둘이서 쳐다보면서 왜 우리가 금상이야? 왜? 친구도 몰라. 둘이서 슬로우 모션으로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달려와서 그 다음에 수상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학교에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시골 학교에서 개교 이래로 이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이제 출전했던 선수들, 학생들 데려다가 다과를 준비해 주시면서 물으세요. 그래,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 답은 어떻게 썼니? 막 물으시길래, 네,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썼어요. 이렇게만 대답을 하고, 맹세를 했죠. 이건 뭐가 잘못됐을 거야. 아마 심사위원들이 뭐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에 와서 우리의 시험지를 들고 와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상을 찾아갈지도 몰라. 이런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했죠.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어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로 들어올 때면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수상을 취소하러 온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일은 없었지만 어쨌든 졸업을 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상을 받았을까? 친구는 제가 20살 넘어서 그 얘기를 했을 땐 아예 잊어버렸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학은 사실 있는 대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가장 솔직했다. 우리 도도가 왔네요. 네.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요. 살면서도 그렇고 저는 이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도야, 이거 촬영 다 끝나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마무리를 못해. 어떻게 하려고? 네. 어떡하죠?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공부도 살아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모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을 출발하자. 아이들에게도 왜 정직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는 정직하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꼭 알려주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도를 놓고 정직하게 인사를 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도야. 웃겨.